자, 지난 시간은 엑셀 문서가 통합 문서, 워크시트, 그다음에 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워크시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워크시트는 여기 A, B, C, D, E, F 혹은 1, 2, 3, 4, 5, 6 이렇게 숫자,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셀들, 이런 셀들을 포함한 게 하나의 워크시트이고, 요거 A 알파벳이 붙은 것들을 하나를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열, B열, C열, D열 이렇게 부르고, 숫자 1행, 2행, 3행, 4행 이렇게 숫자가 붙어있는 숫자로 시작되는 그 셀들의 일종의 그룹을 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워크시트는 열과 행으로 일종의 XY 좌표로 이렇게 마크가 되는 그런 셀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참고로 이야기하면 열은 A부터 최대 XFT라고 하는 것까지 대략 16,384개의 열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행은 1부터 굉장히 많은데 10, 48, 576 그러니까 104만 8,576 개의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하나의 워크시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이제 셀의 개수가 되겠죠. 그런 셀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B열과 E행이 교차하는 셀이 되겠고, 그 셀의 이름을 B2 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B2라고 하는 거를 셀 주소 혹은 셀 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 주소 또는 셀 참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특정 셀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 그림에서 여기 엑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선택된 셀에 대한 이름이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됩니다. C7번, 그다음에 B2번, 뭐 A12번, 혹은 J14번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나중에 수식 입력하는 것들을 배울 거고, 그때 그 수식 입력을 직접 여기 셀에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다가 이제 셀에 이제 수식을 입력할 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여기로 또 어떤 특정 셀을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또 수식을 입력할 수 있다. 수식 입력줄 뭐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워크시트 안에 굉장히 많은 셀들이 있고, 지금은 데이터가 아무것도 입력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차차 데이터를 이제 입력해서 이제 채워 나갈 예정인데요.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채워져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 셀들의 요 위치를 이렇게 순회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화살표 상하, 좌우 키를 눌러서 해당되는 셀의 위치를 당연히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근데 엑셀 문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다 보면 요 화살표 키를 당연히 이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몇 가지 키를 좀 알면 요 셀들을 이동하는 그런 좀 편리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알면 굉장히 좀 복잡한 엑셀 문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컨트롤
홈키 눌러보면 눌러볼까요? 컨트롤 홈 눌러보면 A1 셀로 이동을 합니다. 컨트롤 홈키. 자, 이거 하나 이제 배웠고요. 워크 시트 손에 버퍼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컨트롤 홈을 누르게 되면 A1 셀로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홈의 반대 역할로 컨트롤 엔드가 있는데요. 지금은 컨트롤 엔드 기능이 좀 제대로 정정을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컨트롤 엔드. 지금 현재 데이터가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죠.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까지 입력해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컨트롤 엔드. 자, 여기다 놓고 또 컨트롤 엔드. 자, 컨트롤 엔드 키의 의미를 알겠죠? 컨트롤 엔드는 데이터가 입력된 셀 중에서 가장 마지막 셀로 이동하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 행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그 다음에 지금 엔터키를 눌러봤고요. 그 다음에 Shift하고 엔터키를 같이 한번 눌러보면요. Shift 키 눌렀고요. 엔터. Shift 엔터키 누르면 그냥 엔터키를 누르고 Shift 엔터키를 누르면 반대 방향으로 한 획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탭 키. 여러분들 키보드의 왼쪽 부분에 있죠? 탭 키. 탭 키 누르면 이렇게 우측 열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Shift 탭이 되겠죠? Shift 탭을 누르면 반대로 왼쪽 열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화살표 키를 눌러서 상, 하, 좌우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방금 이야기한 대로 Shift 엔터 키로 상, 그 다음에 그냥 엔터 키로 하, Shift 엔터 키, 그다음 탭 키로 우, 그 다음에 Shift 탭 키로 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화살표 키가 있는데 똑같이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이런 또 다른 키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 손의 위치가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키 위치에 있다가 화살표 키로 이동하는 것 자체도 번거로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 그럴 때 엔터, 쉬프트 엔터, 탭, 쉬프트 탭 이런 키들을 이용을 해서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 데이터를 입력하던 그 위치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손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상하 좌우로 셀 위치를 바꿀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 때문에 이제 이런 워크시트 안에 있는 셀에 있는 셀을 순회하는 그런 키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 일단 다 지우고요. 정리하기를 하고 삭제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엑셀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되는지 이렇게 방금 숫자를 입력을 했는데 여기 요 너비를 좁히게 되면 이 숫자가 제대로 표시될 공간이 없어서 샵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방금 사실 역으로 보여드렸는데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면 그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 폭만큼 넓어져서 그 숫자가 샵 대신에 이제 제대로 된 숫자로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 너비를 여러분들이 여기를 찝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각 열과 열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게 되면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바뀌죠. 기본적으로는 좀 두꺼운 십자 모양이었는데 그 열과 열 사이로 가게 되면 이렇게 얇은 십자에 화살표가 있는 그런 마우스 커서로 바뀌고, 그때 마우스 클릭을 하고요.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면 열의 너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열의 너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지금 보는 것처럼 숫자가 샵으로 표시가 되고요. 적절하게 좀 넓혀주면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숫자를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너비가 되면 그때서 비로소 이제 샵이 숫자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 너비를 조절할 수 있고요. 당연히 열 너비를 조절하는 것처럼 행의 높이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행의 높이도 여기 지금 마우스 커서를 보면 두꺼운 십자가 됐다가 행과 행 사이로 위치하게 되면 얇은 십자에 화살표가 들어있는 그 마우스 커서를 갖게 되고, 그때 마우스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위아래로 늘리면 그 행의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해도 되지만 여기 위치에 놓고 마우스 컷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셀에 포함된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만큼의 높이, 혹은 이제 열 같은 경우는 너비가 되겠죠. 너비로 자동으로 높이와 너비가 조절이 됩니다.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가끔 여기 이제 한 셀에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 이렇게 한 줄만 입력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기 한 셀에다가 예를 들어서 두 줄을 입력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냐면, 한 셀에 텍스트 두 줄 이상을 입력할 때 Alt 엔터 키를 누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라고 입력하고 요 B2번 셀에다가 두 줄 이상을 넣고 싶을 때, 여기 아까 수식 입력줄이라고 했는데 셀에 있는 내용을 입력할 때도 여기다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라고 하는 뒷부분에다가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컬서가 지금 깜빡거리는데, 이때 Alt 엔터 키를 누르면 전자 컴퓨터 공학부 이렇게 입력이 되고, 지금 보는 것처럼 두 줄로 입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줄이 열의 너비가 좀 열의 너비가 좁다 보니까 두 번째 줄이 이렇게 줄 바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까 배웠던 열의 넓이를 조금 늘리면 보시는 바처럼 전남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부 두 줄이 이렇게 정확하게 제대로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한번 더 해보면 Alt 엔터 해서 위로 올라가서 광주시 북구 용봉동 이렇게 치면 세 줄이 됐죠? 그래서 Alt 엔터 키, 한 셀의 텍스트 여러 줄, 두 줄 이상을 입력할 때는 Alt 엔터 키를 입력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거는 어떤 건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줄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이미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줄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1번 번호를 좀 붙여볼까요? 2번 그리고 3번 4번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4개의 셀을 입력을 해놓은 상황에서 이 B열과 C열 사이에 새로운 열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C열 위에다가 지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시 한번 C열을 클릭하고요. C열 여기 이름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메뉴가 뜨고, 그럴 때 삽입이라고 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B하고 이전의 C 사이가 벌어져서 C열이 이제 D열로 자동으로 이동을 했고 C열이 이제 새로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행과 3행 사이에 새로운 행을 하나 끼워 넣고 싶을 때 다시 3행에다가 마우스 클릭하고요. 다시 한번 3행에다가 마우스 클릭하고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메뉴가 뜨게 되고, 이때 여기서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2행과 3행 사이에 새로운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행과 새로운 열을 얼마든지 나중에 처음에 계획하지 않았던 새로운 행과 새로운 열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고요. 당연히 지울 수 있는 것도 되겠죠. 여기 이제 추가하려고 했는 걸 다시 한번 좀 지워보면 다시 C열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삭제 누르면 C열이 지워지고 D열, 그 뒤에 있던 D열부터가 하나씩 앞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역시 3행도 선택해서 삭제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행이 다 이렇게 앞으로 기존의 3행이 지워지고 아래쪽에 있는 4행부터 그 이하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엑셀 문서는 통합 문서, 워크시트, 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요. 그 중에 이제 워크시트, 셀들로 구성되어 있는 워크시트들이 열과 행으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셀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배웠고, 바로 열과 행의 그 알파벳과 숫자로 셀 주소 혹은 셀 참조 이제 그 이름을 붙일 거고요. 예를 들어서 B2 그러면 B2 셀이다 그러면은 B열과 E행 이 크로스하는 그 위치에 있는 셀을 가리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키로 상하 좌우 이런 셀들을 이동하는 순회 방법을 배웠지만, 우리가 다른 엔터나 탭을 응용해서도 상하 좌우를 움직일 수 있다. 굉장히 유용한 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한 셀에 텍스트 2줄 이상 입력하는 Alt Enter라고 하는 방법 배웠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열과 행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